휴먼 라이브러리 시간입니다. 지금 미동부 지역 시간으로는 9시 52분입니다. 오늘의 휴먼 라이브러리는 우리 김선흥 전 외교부 대사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아마 김선흥 전 외교부 대사님께서는 아마 많은 지역의 대사님으로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계셨고 또 중국 칭다오에도 계셨고 아마 스스로 어느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외교관으로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실 담화의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프리카를 최초로 그린 세계지도 강리도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잠깐 깜짝 출연하셔서 예고편 찍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무도사 무엇이든 도와드리는 사람 우리 곽영관 선생님 옆에서 남산에서 시원한 풍광을 보여주시며 라이브러리 휴먼 라이브러리 예고편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선흥 전 외교부 대사님 직접 마이크 켜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이거 환경에 처음 일어나서요. 좀 될지 안 될지 두려웠어요. 근데 잘 되네요, 지금.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곽 선생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런 그 강유도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여기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도인데요. 지도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그 직장 생활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지를 좀 떠돌아 다녔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시는 곳하고도 멀고 가까운 인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현희 선생님은 제가 남아공에 1993년에 그 대사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갔다가 개설을 하고 2년 반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이현희 선생님도 그때 계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옛날 생각도 나고 무척 반갑습니다. 강리도라는 지도는 할 이야기가 이제 내용은 많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인가요? 네, 20분. 예. 네.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끊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오늘은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그 외국 학자들이 책자에서 강유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보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강유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갖는 것. 이 시간에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강유도에 참 이런 게 궁금한데 저런 게 궁금한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시간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리도에 대해서 좀 지금 시작을 할까요? 네네. 강리도에 대해서 많이 아신 분도 계시고 또 전혀 이름 정도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강리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은 내가 저것도 모를까 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그 강리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강리도는 그 긴 이름의 준말입니다. 지도 원래 이름은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어렵죠?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부터 대하면은 이게 무슨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이름부터가 좀 답답하게 이제 만들죠.
그런데 이걸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1402년도에 그 조선에서 만들어진 지도거든요. 세계 지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세계라는 말도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니까 세계 지도라고 지금 그렇게 사용됐더라면 세계 지도라고 해보면 될 일을 이제 그런 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혼일 강리. 강리는 말하자면은 땅입니다. 땅. 강리할 때 강토. 그리고 혼일은 혼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혼일 강리 그러면 이 땅을 그 널리 펼쳐져 있는 땅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든 지도다. 그런 뜻이 이제 혼일 강리 혼일 강리라고 하면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혼일 강리라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현대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세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계. 그러니까 혼일 강리 지도다 그러면 세계 지도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역대 국도가 하나 그 인수분해를 하자면 혼일 강리하고 역대 국도 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일 강리와 역대 국도를 그린 지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혼일 지도는 세계 지도니까 이제 그 개념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역대 국도는 역대는 뭐 우리가 늘 쓰는 역대급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는 지나간 세월의 역사적인 나라국 그러니까 지나간 시대의 나라의 도는 도시 또는 수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는 무엇을 담으려고 했냐면 이 제목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세계를 그리려고 했고 우선 그 지리적 공간이죠. 지리적 공간. 그리고 또 지나간 세월 역대의 나라들의 도시 또는 수도 이걸 담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세계고 공간적으로는 세계고 시간적으로는 유구한 역사를 담겠다. 이제 그런 뜻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그 당시로서는 가장 넓은 세계를 그렸고 또 그 당시로서는 이 세계 지도 결정판 속에 유구한 역사를 담았어요. 유구한 역사를 담았다는 뜻은 뭐냐면 요순시대 있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요순시대. 기원 전에 훨씬 이전인데 그러니까 요순시대도 여기를 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담냐 하면은 요 나라의 수도는 어디에 뭐였다 하는 식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지도에. 순나라는 뭐였다 하고 그뿐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명소들도 여기 담겨 있어요. 1402년에 조선에서 그린 세계지도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럽의 지명들도 여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가 이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동양에서 그린 지도니까 동양의 여러 지명과 역사와 그리고 지리 형세가 그려져 있다면 그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죠. 서양 사람 지도에 서양이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듯이 그런데 만일에 1402년에 서양 사람이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사람이 한반도를 그려놓고 남원이나 그 한양을 거기다 지명을 적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반도에 해안선을 그려놓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거꾸로 강리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지명을 많이 적고 포르투갈 해안선을 여실하게 그리고 아프리카의 해안선도 여실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402년에 우리나라 남해안을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402년에 조선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 일대의 해안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강리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호들갑을 떨게 되거든요, 이게. 저도 계속 호들갑을 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죠. 알면 알수록 호들갑을 더 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리도라는 지도에 아프리카가 그려졌다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1402년도 시점에서는 이 아프리카를 그린 세계 지도가 동서양이 없었어요. 동서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그 실물을 한번 볼까요? 그 지금의 동서양이 어떤 지도를. 그러니까 강리도 이것만 딱 그 떼놓고 보면 왜 놀라운지 그 충격이 오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서양의 지도학자나 역사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서양의 지도학자나 역사학자는 1402년 초즈음에 자기 서양권에서 어떤 지도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서양권에서 나온 세계 지도하고 강리도는 차원이 달라요. 강리도가 훨씬 앞서 있고 자기들 유럽에서 나온 지도에는 아프리카가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만 강리도를 보고 놀라겠죠.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슬람권은 그 당시에 중세 때는 유럽보다도 더 지도가 앞서 있었어요. 이슬람권은.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명을 중세 기독교권은 계승하지 못했는데 이슬람에서 계승한 거란 말이죠. 그 과학이나 천문 지리학을. 그렇게 하면 더 앞섰지만 이슬람의 세계 지도도 아프리카 하나를 초점을 놓고 보면 아프리카가 전혀 다르게, 그 현실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이나 유럽권이나를 막론하고 14세기 초의 기점에서 보면은 그때까지 아프리카를 제대로 그린 세계 지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리카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진 한양에서 붓으로 그린 지도에 이 아프리카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게 충격을 안 받았다 하면은 그 무식한 사람만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서양 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세계 지도랄지 그런 역사가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강유도를 정작 우리가 만들었는데도 강유도를 처음 보고도 우리는 그 충격을 못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아프리카 그려진 그 의미를 얼른 캐치를 못해서. 그러다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 의미를 캐치하고 1946년부터 서양 사람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학자들이 어이구 우리나라 지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놀라워하지 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그 서양과 이슬람권에서 그 당시에 어떤 세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대표적인 그 당시에 금자탑이라고 하는 지도를 하나씩 뭐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권 유럽이죠. 유럽 중세의 대표적인 걸작이라고 하는 지도가 이겁니다. 이건 영국 이게 보이나요? 보이죠? 네네. 이게 이제 잘 선명하니 이게 1300년경 지도니까 아주 오래전 지도여서 잘 보이지 않고 또 언론 개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개념이 오지 않는 이유는 이게 1300년경 지금 현재 영국의 히어포드 대성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중세 유럽권 지도의 금자탑 최고 결정판 이러는데 중세 유럽의 세계 지도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동쪽을 위에 뒀습니다. 에덴 동산이 제일 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 지도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에덴 동산이 있고 제일 위쪽 꼭대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려져 있고 그런 거죠.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백 년 된 거라서 얼른 보이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방위가 다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한테 컨셉이 얼른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지와 바다의 비율이 너무너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육지로만 세계가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거의. 그리고 이제 아주 가느다랗게 육지 둘레로 환해라게 해가지고 가느다란 바다의 띠 같은 게 이제 둘러져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프리카는 뭐
그, 그 형상 자체도 여기는 그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쪽 아시아로 좀 뭐 대륙이 다 땅에 이어져 있듯이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유럽 사람들은 그 지식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지도를 보면서 아, 세계가 이렇게 생겼거니 그런 거죠.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강리도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기 위해서 이 지도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이슬람 지도를 하나 보죠. 여기 이슬람 지도입니다. 이거요, 동그랗게. 이슬람의 중세 지도들은 거의 100%가 둥그란 원형 지도. 그 사람은 지구 그 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공이라는 걸 알았고 둥그란 원형이고, 그리고 이슬람 지도는, 세계 지도는 한결같이 남쪽을 위에 뒀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제일 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인데 보다시피 지구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여기가 아시아거든요. 여기가 아시아.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휘휘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유럽 지도보다는 좀 바다를 좀 인식할 수 있고, 환해 이게 좀 더 두껍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세계 지도가 방위가 항상 유럽은 동쪽이 우계고, 그리고 유럽에서 나온 지도는 에루살렘 중심이에요. 에루살렘 중심이고, 에루살렘을 굉장히 강조해 놨어요. 크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슬람 지도들은 그 아라비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크게 강조돼 있고, 뭐 동아시아 지도들은 당연히 중국이 중심이겠죠. 이제 그런 이제 문명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이제는 그 우리의 주인공 강리도를 한번 보자 그거예요. 완전히 그 눈이 개운해지실 거예요. 이겁니다. 1402년도에 한양에서 비단에 붓으로 그린 지도인데, 이게 지도가 굉장히 대형 지도입니다. 가로 세로 약 1.5m 전후거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줄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줄여진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개괄적으로 뭘 그렸는가를 이제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이제 한반도 보이시죠? 한반도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크게 그렸죠, 한반도. 그런데 이게 제가 구글에서 한반도 그 해안선 윤곽하고 이 지도를 대조를 해봤는데 거의 일치합니다. 서해안, 동해안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1300년대에 이미 그 한반도의 정확한 지리 지형을 지도로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1402년도에 나온 건데 그 전에 나온 지도를 여기 합성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 지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 지도 제작술이 있었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도 제작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거 아니겠어요? 수학, 뭐 측량, 뭐 이런 거 뭐 다 종합적인 거니까 과학. 단지 이제 그 당시 1400년대 우리 한반도 지도는 이 북쪽, 그러니까 백두산, 뭐 압록강, 두만강 지역이 상하가 좀 압축돼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는 쭉 뻗어 있는데 그 위에 북방 지역은 좀 압착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실제하고 상당히 다르지만 다른 지역은 한반도 하나만 보더라도 매우 현대 그 한반도 모습하고 거의 나중에 자세히 한번 그 구글 지도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시면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 밑에 보면은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섬이 하나 보이죠. 이게 일본인데 방위를 그 실수로 잘못해 놨습니다. 상당히 일부러 툭 튕겨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일본 반도를, 그리고 방위는 시계 방향으로 90도가 왼쪽으로 잘못 돌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일본에서 자기 지도 방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강유도는 방위가 북쪽 위에니까 그 방위를 바로 잡아가지고 옮겼어야 하는데 그냥 일본에 있는 그 방위를 그대로 이리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틀린 거고요. 그렇지만 일본 열도 입장에서는 세계 지도에 일본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 강유도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뭐 지도도 나왔지만 일본은 그 완전히 무시해서 점으로나 그리거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뚱말뚱했었거든요. 일본은. 근데 1402년 우리 선조들은 일본을 상당히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지도에서는 많이 무시해버렸거든요. 강유도 말고 우리가 그린 지도에는. 그리고 이제 한가운데 중국입니다. 중국을 이제 크게 그렸고, 그러니까 동쪽에는 한반도가 그려져 있고, 이 서단에는 이 아라비아, 유럽, 그리고 유럽 아래 아프리카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이제 이게 이게 아프리카거든요. 이게 아프리카거든요. 제일 좌단 쭉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이게 아프리카인데 실제보다 아프리카가 뭐 한반도 정도밖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기는 이제 다른데 한반도를 엄청 크게 그려놓은 거죠. 우리 한반도를. 그래서 이제 이 지리적 영역을 보면 이 지리적 영역을 그 유라시아 플러스 아프리카. 그래서 앞으로 유라시아라고도 지리학자들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라시아 플러스 아프리카인데 이 지리적 영역은 역사의 지평선에 이제 최초로 가장 초강역의 지리적 영역이 등장하는 거예요. 강유도에 그게 그려져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리적 영역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아프리카하고 유라시아는 인공위성에서 봐도 한눈에 다 안 들어와요. 한쪽이 잘립니다. 반틈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우주 공간에서 봐도 한눈에 안 들어오는 이 지리적 영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초강력적인 지리 영역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리 정보들은 어떻게 해서 취합되어 가지고 어디서 흘러와서 한양에서 이게 총체적인 결정판이 나왔는가 너무너무 궁금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긴 역사가 있을 거고 그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아요. 단지 이 초강력의 지리적 영역은 몽골 제국 시대의 지리적 영역입니다. 몽골 세계제국. 그러니까 1402년도에 조선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지도에 담긴 지리 영역과 지리 정보는 몽골 세계 대제국 13세기, 14세기 때의 그 지리 정보와 지리 영역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몽골 세계 대제국의 지리 정보와 지식은 중국 그 원나라는 그 당시에 몽골 제국의 나라였잖아요. 뭐 쿠빌라이 칸이 몽골 제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중국 원나라로부터 그 자료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반도 지도 그리고 일본 지도를 합성해서 새로운 구도에 의해서 합성해서 그려놓은 지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도가 역사적으로 진귀한 가치가 있는 까닭은 뭐냐 하면 몽골 세계 대제국 때 세계 지도를 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도들 강유도가 보고 참고를 했으니까 그 지도가 없었더라면 강유도는 탄생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몽골 제국 때 만든 지도들은 그러한 어떤 지도를 만들었다는 기록만 전해오지 실물이 없어요. 실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실물들이 있다면 강유도가 유일무이한 지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실물들은 싹 없어지고 유일하니 그 지도를 활용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넓고 더 자세한 지도를 만든 강유도가 유일하니 하나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일무이하고 독보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강리도를 연구 안 하면은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죠. 강리도 존재를 모르고 있다면은 그런 이제 배경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강리도는 제일 놀라운 것은 우리 한반도도 한반도지만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에 대한 지식과 그 인식이 있었다. 정보가 있었다. 이제 이것은 그 새로운 뭐죠? 그러니까 서양 중심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서양 중심의 역사는 1400년대 말 또는 16세기에 지리상의 대발견이 이루어져서 세계 지리가 알려진 것으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1492년에 뭐 콜럼버스가 뽑고 또 그 포르투갈 항해가들은 뭐 인도양을서 이제 아시아로 진출하고 하면서 대탐험, 뭐 대지리상의 대발견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도 1400년대 누가 올려놓으셨네? 네. 1400년대 이제 말에 아프리카가 이제 그 서양에는 포착이 되고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1400년대 말이 아니라 그보다 100년 전에 이미 서양인들은 그 아프리카 남단이 바다로 둘러싸인지조차도 몰랐을 때 이미 동양에서는 그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책을 지은 사람도 그 아프리카 희망봉 일대의 윤곽이 너무나 뚜렷해서 이 지도를 보고 이제 경악을 해서 이 책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중심의 역사는 이제는 그 지탱할 수 없는 지도라는 것은 시각적인 것 때문에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실물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다가 그 사람의 사진이 나와버리면 설왕설래가 끝나버리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하고 그러듯이 지도라는 것은 역사가 초상하고 역사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리도는 우리가 여태까지 서양 중심으로 역사를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지금 하시는데 이 책을 보시면 휴먼 레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1차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되지 않은 그 역사, 진실을 추적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휴먼 레코드에 보면 강리도가 이제 나오죠. 강리도가 나오고 당시에 가장 그 우수한 세계 지도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오면서 왜 그런가 이제 이런 그것뿐이 아니고요. 이제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이 역사에서 이게 영국의 이제 그 역사학자가 지금 아주 그 훌륭한 역사서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 같아요. 보이시죠? 세계사. 그러니까 부지런한 세계사 학자들은 강리도를 다루지 않고 세계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것은 좀 전문적인 건데 동서양의 만남을 주제로 한 역사서거든요. 거기도 강리도 제일 크게 다룹니다. 이걸 다른 지도들도 다루지만 강리도가 이제 역사를 다시 보게 하는 사료죠.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나온 건데 스미소니안에서 제목이 말하다시피 History of the World in 1000 Objects. 그러니까 1000개의 사물로 본 그 히스토리죠. 이것은 뭐 선사시대 때부터 21세기까지의 역사를 1000개의 사물을 문물을 추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당연히 세계 지도가 등장을 하겠죠. 동서양, 아랍권,
뭐 유럽권, 동아시아권. 근데 그 중에 강리도를 가장 크게 다뤘어요. 여기서 강리도하고 터키에서 나온 이제 하나 제일 크게 다루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계의 사물인데 청계의 사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물은 양면의 특대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그나카르트 헌장이랄지 로제타석이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의 최초 헌법 이런 것은 청계의 문물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강리도는 그 한국의 문물 중에 유일하게 강리도 하나가 이 특대로 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앞에는 우리 문물을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놨죠. 앞에 뭐 한글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가치가 가장 큰 것, 이 강리도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빼놓고 세계사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강조해서 말하자면 강리도를 빼놓고 세계사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부지런한 학자라면. 뭐 이것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고마면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 아시아의 지도 역사를 총 집대성하는 겁니다. 그 미국 그 시카고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시리즈가 많아요. 몇 개 시리즈로 나왔는데 이제 아시아 쪽은 한 1000페이지. 그러니까 아시아니까 여기는 뭐 중국, 일본, 뭐 베트남 뭐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지도들에 대한 해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책에 표지 지도,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혁신적인 지도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이 표지에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강리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역사상 어떠한 문물도 지금 21세기에 강리도만큼 세계 역사학계에서 조명받고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디서 단적으로 알 수 있냐 하면은 courseHero.com 여기에 이제 검색해갖고 들어가는 courseHero.com은 뭐냐면은 어떤 고등학교와 어떤 대학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과제를 하고 있고 어떤 커리큘럼을 하고 있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까지도 돈을 주면은 거기서 제공을 해줘요. courseHero.com 거기다가 강리도를 검색해 보면 100 몇십 개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 하버드 대학, 뭐 시카고 대학, 뭐 토론토 대학, 어디 미국의 고등학교. 이것은 기말 시험에 나온 거다. 이건 뭐 경제학 무엇에서 한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한류는 그냥 대중 그 문화만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 강리도야말로 정말로 유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류예요. 학계에서나 전시에서나 강리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한글을 우리가 선양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한글에 대해서, 우수성에 대해서. 강리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슬람 지도하고 유럽 지도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 봐라 네 눈으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문물, 우수한 문물을 선양하는데도 이만큼 좋은 게 없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세계사적인 그 놀라운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도 역사 책입니다. 지도 역사. 아까 이 책들에 전부 다 이제 앞에 그 표지에는 이렇게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지도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지도를 내놓죠. 근데 아시아 쪽은 이제 아까 봤듯이 강리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대작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대작인데 거기에 그 불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강리도가. 그것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이걸 선정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건 그 순수한 세계적인 차원의 이제 공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강리도를
뭐 너무나 작은 이미지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제 그 안에 기기묘만 들어있는 걸 잘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실물 크기 그 있는 거 그대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꺼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아기가 있어가지고 복잡해서 오늘 못 보여드리거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제 실물 그 설명을 좀 해야겠네. 이 강리도는 1402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원본은 없어졌어요. 원본은 없어졌고 그것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 이게 4개가 지금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4개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로운 게 아니라 슬프게도 이 4개가 하나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다 일본에 있어요. 임진왜란 때 아마 빼앗긴 게 아닌가, 배치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우리 선조들이 강리도 존재를 잊어버려요. 강리도가 옛날에 그려졌다는 것도 몰랐고 몇백 년 흐른 거예요. 그래갖고 20세기 와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하면서부터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4개의 버전 중에 가장 그러니까 그 사본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걸 카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1402년도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 조선에서 사본을 제작해 나갔던 거예요. 몇십 년 만에 하나씩. 그래가지고 1500년 후반까지도 사본을 만듭니다. 1500년 후반까지도. 근데 그 사본들이 다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일본에 있는 것을 사진판을 얻어가지고 1983년에 서울대 그 이창 교수님이 사람을 시켜서 전문가들 시켜서 그것을 그려요. 그대로 모사를. 아까 누가 띄워놓으신 거 있죠? 띄워놓으신 강리도 한번 보셨죠? 푸르스름 한 거. 그게 그 지도예요. 1983년에 우리가 일본에 있는 그 지도 사진판을 보고 그것을 이제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 이제 서울대 규장각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1983년에 그린 거기 때문에 서울대 규장각보는 고색 창연한 맛이 나올 수가 없겠죠. 현대적으로 이제 그린 거니까 이게 몇백 년 지난 티도 안 나고. 그런데 이제 근래에 일본에서 그 용국대학, 교토 용국대학의 그것이 제일 사본 중에서 제일 오래돼 있는데 오래됐고 또 보존 상태도 좋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그것을 디지털화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보면은 용국대학 지하 수장고를 안 보더라도 그 디지털 보면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디지털 화면에 그 1.5m 뭐 그렇게 큰 대형 지도를 화면에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화면에서는 100% 확대하면 부분 부분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형 지도를 실물 그대로 이제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어렵죠, 굉장히. 근데 그걸 제가 그것에 거의 가까운 것을 한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몇백 년 된 지도구나 이게. 비단에 채색으로 그 물감에 붓을 적셔가지고 이게 지도를.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도입니다. 이게 실물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방 그러니까 유럽과 선배님, 시간 됐죠? 약간 아니요, 노트북을 뒤로 해서 얼굴이 나오도록 좀. 예. 예. 지금 예. 제 얼굴은 뭐 그 서방 그걸 한번 잠깐만 그 서방에 얼마나 많은 지리 정보를 이 강리도가 싣고 있는지 작은 이미지로만 보면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조금 큰 이미지. 이건 서방만 이제 서방만 그 옮겨놓은 건데 그래도 이건 상당히 큰 이미지예요. 큰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무지무지하게 많은 지명을 적어놨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유럽에 100여 개, 아프리카에 35개. 그리고 아프리카는 가운데 거대한 호수. 이거 가지고 학자들은 이 호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설왕설래 하죠. 근데 이현희 선생님 계세요? 여기? 네, 계십니다. 이현희 선생님 계시면은 저기 아실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 한강같이 낙동강이나 한강 같은 제일 대표적인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오렌지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캡타운 쪽으로 예, 예. 이제 서해안 쪽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강유도에 그 오렌지강이 그려져 있어요. 아, 강이 여기에 이제 그 강입니다. 그리고 이은희 선생님 드라켄스버그 산맥 아시죠? 뭐 그 제가 한 캡타운 두어 달에 한 일대 번씩 이제 갑니다. 산맥이 드라켄스버그 산맥이거든요. 그 산맥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오렌지강이 그려져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고 벌써 1300년대 최소한 초쯤까지는 그 아시아 사람들이 이 지역을 왕래하고 답사하고 무슨 일인가를 했고 측량을 했고 그것을 또 지도로 만들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운 역사 상식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지도에 대해서 작년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 뒤지다가 사실은 그 다른 데에 올리신 글들을 제가 좀 그 대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제가 몇 개 봤었어요. 아, 예, 예. 제가 예. 오마이뉴스에 지난 한 2년 동안 지도와 인간사라는 제목으로 강리도 하나에 대해서 2년 동안 그 연재한 게 예, 있어요. 예. 한 예, 일주일 내 있더라고요. 2주에 한 편씩. 그래서 이제 예. 그 뭐 너무나 그 방대한 양이죠. 그것도 일부뿐이에요, 사실은. 그 강리도에 대해서. 그래서 20 몇 분 주신다고 그래서 아이고 너무 잔인하시다. 200시간 가지고도 부족한데요. 그랬는데 어쨌든 계속 오셔서 그거 틈나는 대로 보셨구만요. 말씀해 주시면 되죠. 예, 예. 그 만델라도 이 지도를 봤어요. 만델라 감옥 생활했던 그 해역도 이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남아공의 국회의장이 그 강리도 존재를 알고 그 일본에서 모셔가가지고 그 국회의사당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지도거든요.